안 추워 여러분들? 괜찮아? 그치? 나연 안 추워?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앞에 앞서 읽었던 지문 다시 한 번만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지금 빈칸을 채우며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요 부분을 좀 보면 이게 실제로 이제 교과서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회적 억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사회적 촉진 현상은 뭐야?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올리는 거야. 예시 뭐 있었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맞죠? 또 예시 뭐 있었어? 사이클 자전거 타는 거 맞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기록이 어떻게 됐어? 더 빨라졌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회적 촉진 현상. 자, 그러면 사회적 억제 현상의 예시 뭐 있습니까? 뭐 있었어? 그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직까지 익숙해져 있지 않아. 맞죠? 익숙해져 있지 않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 돼요. 원래 하던 만큼 실력이 안 나온다. 그리고 또는 연습하던 만큼 안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야? 지금 사회적 억제 현상. 그래서 타인의 존재가 능률을 올리는 게 있고 능률을 떨어뜨리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걔네를 나눠가지고 이제 대조를 해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더라. 자, 비교적 쉬운 취미생활이나 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과제들은 뭘 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뭐 그런 거 있잖아. 단순 노동 같은 거 있죠. 단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혼자서 하면 진짜 안 돼. 시간이 너무 안 가. 100개 해야 되는데 100개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하루 종일 했는데 100개가 다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되게 금방 끝나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능률도 올라가고요. 자, 반면 어렵거나 도전이 필요한 과제는 그냥 진짜 어떻게든 막 해야 돼. 그럴 때는 옆 사람의 숨소리도 신경 쓰인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 사실 여러분들 막 시험을 치거나 이럴 때도 봐봐봐.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계속 반복이야. 맞죠? 그런 거는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하면 뭔가 잘 될 거야. 근데 시험은 혼자 치는 게 잘 될까요? 남들이 있는 거 치는 때 잘 될까요? 혼자 치는 게 좀 더 잘 되겠죠. 굉장히 큰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 살면서 시험 쳐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 내가 시험을 치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은 적 혹시 있습니까? 시험을 치는데 뭔가 의자가 삐걱삐걱하는 소리라든지 또는 누군가의 숨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는 적이 없었나요? 엄청 긴장하거나 그러면 주변 사람, 바로 옆 사람이 이렇게 막 종이 한 장 넘기는 이런 거,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숨소리 이런 거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하는 어떤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이제 두 명이에요. 두 명인데 이번에 그 3월에 모의고사 쳤잖아. 얘네들이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된 거야. 근데 서로 장난 엄청 많이 쳐. 근데 이제 그 진짜 이제 반에서 1등하는 오빠고 2등하는 오빠거든. 이제 서로 둘이 이제 1, 2등 하는 학생이야. 근데 이 2등 하는 학생이 뭐가 심하냐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는 학생인 거야. 시험 칠 때도 주변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1등 하는 학생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데 걔는 또 버릇이 뭐냐? 다리 떠는 게 버릇이에요. 다리를 너무 심하게 떠. 이게 여기 딱 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맨날 다리를 진짜 이렇게 떠는데 그거를 양쪽 다리로 떠요. 엇박자로 이렇게. 나도 신경 쓰인단 말이야 수업하다 보면. 근데 이제 멘탈 약한 그 친구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그래가지고 쟤 또 다리 떨면 어떡하지? 다리 떨면 어떡하지?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걔 자리를 딱 봤더니 마침 가방을 여기다 이렇게 다 가려놓은 거야. 그래서 다리 떠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오늘 시험 잘 치겠다. 오늘 모의고사 잘 치겠다. 그래서 시험지를 막 나눠준단 말이야. 시험지를 이렇게 쭉 나눠받고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걔가 가방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거야.
일부러 아니에요? 일부러 했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학원 와가지고 걔는 그날 학원 와서 알았거든. 그날 일부러 했다는 걸 욕하더라고요. 으씨 이러면서 실제로 말아먹고 왔습니다. 시험을 모의고사 말아먹고 왔어요. 원래 하는 실력보다 훨씬 못 쳐서 왔어요. 근데 다리 떨던 장군이는 원래 자기 실력만큼 치고 왔어요.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못이지. 아니 가방을 여기 놨다가 여기 놓으니까 멘탈이 더 나간다는 거야. 왜냐면 마음이 편했는데 바꾸니까 보고 신경을 써가지고 더 이제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뭐야 사회적 억제 현상이겠지, 그렇죠? 근데 공부할 때는 뭐야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잘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촉진 현상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글의 주제는 그러면 뭔데? 자 이거는 글의 종류가 무슨 문이야?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맞죠? 이 3단원 자체가 지금 설명문 하는 단원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설명문. 자 1위가 글의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사회적 촉진 현상과 사회적 억제 현상의 개념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의 적용까지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했나요? 뭐라 해야 되지? 글 읽고 난 이후에 점검해야 할 점 했었어? 자 그러면 읽기 전 활동과 관련해서 내용을 예측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중 활동과 관련해서 단어의 뜻 찾아봤는지, 내용 이해했는지, 배경 지식 활용했는지, 그 다음에 질문 만들고 이제 답을 찾았는지,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앞뒤 맥락을 통해서 다시 살피고 읽었는가? 그 다음에 읽은 이후에는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파악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새롭게 알게 된 점이랑 알고 싶은 점을 정리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아까 이야기했던 읽기 전, 중, 후 활동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19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요거 저기 뭐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인과 분석해서 8가지 설명 방법 이외에 또 추가로 했던 거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과정 했죠. 자 플러스 과정 그 다음에 열거 했고요. 맞죠? 정신 차리세요. 열거 했나요? 자 7가지는 일반적이고 여기에 플러스 더 했어요? 열거 안 했다고? 그러면 과정하고 뭐 했는데? 안 했어? 과정은 했어? 과정은 아까 앞에 답이 나와서 그렇지. 과정밖에 안 했어? 그럼 9개네? 네. 좋네. 9개만 외우면 되잖아. 딴데 더 한단 말이야. 가끔씩 더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9개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뭐 열거, 부연, 상술 저런 거 안 나오고요. 네. 자 이 뜻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잖아. 맞죠? 자 여기 있는 요 문장은 좀 봅시다. 얘는 시험에 나올 거야. 자 콩을 원료로 만든 식품의 예로는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간장이 있다. 얘니까 뭐야? 얘니까 뭐예요? 예시. 예시. 자 소리 내는 방법에는 따라서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등으로 나뉜다. 뭔데요? 분류. 그래 이거 빠졌다. 우정이란 친구 사이의 정을 말한다고 해요. 정의. 자 다음 사자와 호랑이는 둘 다 고양이과의 육식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통점 뭐예요? 뭐예요? 비교. 차이점 뭐예요? 대조. 대조. 자 곤충의 몸은 크게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 뭐예요? 뭐라고요? 분석. 이루어져 있다니까 뭐 떠올려야 돼? 구성 요소 떠올려야 돼. 자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두 개 나오면 분석이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인데 이 아서가 바로 뭐냐면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연결 어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원인과 결과로 나타내는 거 뭐야? 인과. 자 쌤이 지난번에 우리 다 같이 이제 설명 방법은 뭐 벌써 한 달 반이 넘었네 한지
그렇죠?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뭐냐 그 설명 방법 관련해 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 유형들 분류와 구분. 얘는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다? 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자, 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묶는 거잖아. 분류의 뜻이 뭐야?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개념을 보고 얘가 무슨 설명 방법인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돼. 구분의 뜻이 뭐야?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분류의 뜻이 뭐야?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보통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본문에 이렇게 문장들이 있을 거야. 여기다 밑줄 그어놔요. 그러고 나서 서술형으로 물어봐.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되어 있는 설명 방법의 종류를 쓰시오. 설명 방법의 의미를 쓰시오. 분류의 뜻이 먼저 써봐야지. 맞죠? 자, 그래서 그냥 뜻도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분류의 뜻이 뭐라고? 대상을 일정한 이제 기준에 따라서 같은 종류끼리 묶어놓은 설명 방법을 분류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류는요,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거야,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는 거야.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분류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는 거라고 했었죠. 구분은 뭐라고 했어? 상위 개념을 어떻게?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나누는 것. 자, 그 다음 분석은 대상을 구성 요소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류랑 구분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분석은 뭐랑 헷갈린다고 했어? 구분이랑 헷갈린다고 했어요. 왜? 둘 다 뭐 하는 건데? 나누는 거예요. 구분은 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분석은 무엇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구성 요소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쌤이 요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했어? 자, 예를 들어서 동물이 있어. 동물의 종류를 나눠볼 거야.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나뉜다고. 자, 그래서 포유류에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개, 고양이, 그 다음에 뭐 호랑이 이렇게. 조류에 참새, 앵무새 등등등 이렇게 나뉜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면 뭐라고 했어요? 분류라고 했습니다. 개, 고양이, 호랑이는 포유류에 속하고 참새, 앵무새는 조류에 속한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분류라고 했죠. 자,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동물은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로 나누어진다. 나눌 수 있다. 포유류에는 개, 고양이, 호랑이가 있고, 자, 조류에는 참새, 앵무새가 있다 라고 하면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으면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한다? 구성 요소별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자전거의 구성 요소 뭐 바퀴, 핸들, 안장, 뭐 체인 등등등.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나누는 거랑 여기에서 여기로 나누는 거랑 크게 생각해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자전거의 구성 요소야. 얘네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나눈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종류별로 나눈 게 아니고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기 때문에 얘네들을 실제로 모아가지고 구성하면 자전거가 돼요, 안 돼요? 자, 바퀴, 핸들, 안장, 체인 내가 삐걱삐걱 조립할 거야. 붙일 거야. 자전거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개 한 마리 데려오고요. 고양이 한 마리 데려오고요. 호랑이 한 마리 데려옵니다. 얘네들끼리 삐걱삐걱 조립해. 풀로 붙여요. 붙여놨어. 포유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 이 종류가 좀 부족한가? 사자도 데려왔어요. 기린도 데려왔어요. 더 데려왔어. 걔네들 다 이어 붙여. 포유류 됩니까? 안 돼요. 맞죠? 자, 그래서 구성 요소는 얘네들끼리 모아가지고 합치면은 하나의 구성 요소가 하나의 구성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합친다고 해서 구성품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종류로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의 큰 차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차이. 자,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를 종류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퀴 수에 따라서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외발 자전거, 그다음에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이게 뭐야? 자전거를 바퀴 숫자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죠. 그래서 나눌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맞죠? 바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기준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뭐야? 종류지. 외발 자전거 한 대 가져오고요. 두발 자전거 한 대 가져오고요. 세발 자전거 한 대 가져왔어. 그럼 자전거 세 대잖아. 얘네들을 끼익끼익 조립해요. 서로 붙여. 그러면 자전거가 돼요? 안 됩니다. 자전거를 못 타지. 붙였는데. 맞죠? 자, 그런데 얘네는 붙이면 자전거가 된다고. 이게 이 차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분, 분석 헷갈리지 않기. 자, 그 다음에 분류, 구분 헷갈리지 않기. 알겠죠? 자, 이거는 본문에 있는 문장으로 하면 여러분들 안 헷갈릴 거야. 그런데 교과서나 본문에 없는 문장인데 그냥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 제시해줘. 그러고 설명 방법 찾으라고 하면, 적으라고 하면 그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좀 그때 유의하라고 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지금 보면 위에 요거 분류 부분 보면 악기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등으로 나뉜다네. 그러면 나눈 애들이 바로 뭔데? 종류거든. 그러면 방법이 바로 뭔데? 소리 내는 방법이 뭔데?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 거니까. 알겠죠? 소리 내는 방법이라는 단어 말 자체가 뭐가 된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쓰기 과정을 점검할 겁니다. 이 단원의 제목이 뭘까요? 설명하는 글쓰기입니다. 설명하는 글쓰기. 자, 그래서 설명문도 중요하고 설명 방법도 중요한데 뭐도 알아야 될까요? 글쓰기 순서도 알아야 돼. 이거 글쓰기 순서도요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또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순서 애초에 그냥 순서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글쓰기 순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뭡니까?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계획하기 단계. 글을 쓰려면 일단 첫 번째 계획부터 할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쓸 거냐면 라면에 대해서 쓸 거야. 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라면에 관한 글을 써볼까? 라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겠어. 무엇을 설정했는데요? 설명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설명문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설명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 바로 뭐야? 설명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도 평소에 라면을 즐겨 먹고 라면에 관심이 많아. 라면에 관한 기본 상식은 대부분 알고 있을 테니 색다르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기대하겠지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누구한테 쓰는 글인 거야? 우리 반 친구인 거야. 그럼 우리 반 친구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예상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반 친구는 예상 독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 독자의 관심을 고려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고려할 거냐면 기본 상식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 상식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뭐가 된다? 예상 독자의 그렇지 배경 지식에 대한 고려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요거는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다? 예상 독자의 관심사와 배경 지식을 고려했다. 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끝이구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상 독자 분석한 것도 있고요. 여기 옆에 나와 있다. 글쓰기 계획하기. 자, 그래서 지금 대제로 선정했다. 설정 대상 정하는 거죠. 자, 대상 정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정했다? 예상 독자와 관련되어 있는 고려사항 정했습니다. 확인했죠, 확인. 계획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글쓰기 계획이 끝났습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요거 좀 봅시다. 글쓰기 계획. 자, 주제 정했습니다. 뭘로 정했어? 라면으로 정했어. 목적이 뭔데요? 정보 전달이야. 정보 전달.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예상 독자다. 그쵸? 자, 그래서 글쓰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한다. 다시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한다. 자, 그래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얘네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게요? 자, 쓰기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중학과정은 아닌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쓰기 맥락을 고려한 글쓰기라고 하면 얘네 셋을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자료 수집하고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가 왜 이렇게 되냐? 자, 일단은 원래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료 수집부터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두 번째 과정이야. 2번.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는 세 번째 단계야. 같이 붙어 있네요. 원래 글쓰기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글쓰기 계획하기입니다. 알겠죠? 계획하기.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자료 수집해야 됩니다. 왜? 글에 넣을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럼 세 번째가 뭔데? 내용을 조직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료 수집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료 수집했어요. 스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나는 라면 스프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설명해야겠네. 그러면 설명 방법 뭘 써야 될까요? 인과를 사용해야겠죠. 자, 자료 수집하고 내용 조직하는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뭐 한다? 사용할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자료 3번. 자, 이 자료에 담긴 정보는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일 거야. 자, 세 가지 필수 영양소를 중심에 라면, 자, 영양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어. 뭘 고려했습니까?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잘 모를 만한 정보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구분을 활용할 설명 방법에 대해서 미리 선정하죠. 자, 그래서 라면의 면발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자, 이거는 구분이야. 그 다음에 뭐도 활용한다고 돼 있어? 비교와 대조를 활용해서 유탕면과 겉면의 특성을 설명하면 라면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유탕면이 뭔데요, 여러분들? 기름에 튀기는 면이죠. 그 다음에 겉면은 이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료 5번. 자, 라면을 먹을 때 나트륨이 걱정된다. 나트륨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라면을 어떻게 하는 방법?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사용할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요 자료 1, 2, 3, 4, 5번 얘가 지금 뭐냐면 자료 수집하기입니다. 자료 수집하기. 알겠죠? 자,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개요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지금 요 단계가 바로 뭐냐면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는 지금 하나로 퉁쳐있네요. 자료 수집하고 내용 조직하기라고 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처음, 중간, 끝. 이제 설명문은 3단 구성이죠. 자, 그래서 아까 준비했던 이제 자료들을 여기서 활용을 할 거야. 맞죠? 자, 그러면서 라면의 정의와 특성, 라면 수프와 면발의 특성이라고 해서 자, 지금 플러스 되어 있는 게 뭔데? 추가한 거야, 추가. 자,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나와있죠. 친구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정확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정확한 뜻을 알려줘야 되니까 어떤 설명 방법이 좋을까요? 정의. 그 다음에 아까 면발의 특성, 유탕면이랑 겉면이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유탕면과 겉면을 바탕으로 구분 사용한다고 했죠. 구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한다? 비교와 대조 사용한다. 자, 그리고 중간 두 번째,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뭐 했어요, 지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자, 순서를 바꾼 이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글의 흐름을 고려한 거예요. 자,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 라면의 일반적인 조리법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이어서 소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지. 자,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뭐 한 거야? 개요 내용을 수정한 거죠, 수정. 자, 그래서 일반적인 조리법은 무엇에 따라서 시간 아니구나. 자, 요거는 지금 원인과 결과를 활용하여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아까 앞에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네. 라면 맛있게 끓이는 걸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설명해야겠어.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하는 게 뭐야? 자, 끓는 점이 어쩌고 저쩌고 100도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자, 그래서 영양 성분 분석. 성분이네.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다. 뭐예요? 구성 요소죠. 자, 그래서 이제 라면 성분 분석은 이제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쌤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들 있죠. 이게 전부 뭐야? 밑에 밑줄. 자,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한다? 내용 조직하게 할 때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할 때 부족한 내용 뭐 해야 돼? 추가해야 돼. 그 다음에 순서에 안 맞는 내용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바꿔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미리 계획한다? 활용할 설명 방법을 미리 계획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대로 어떻게 한다고? 글을 쓸 거라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하기가 뭐랑 똑같냐?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글로 표현하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굳이 순서를 나눠서 이제 해준 걸 바탕으로 보자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야? 계획하기 단계야. 두 번째가 뭔데? 자료 수집하기. 세 번째가 뭐예요? 내용 조직하기. 네 번째가 뭐예요? 표현하기입니다. 다섯 번째 건데 묻혀쓰기야. 그렇죠? 원래 일반적인 글쓰기 순서입니다. 교과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라면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 원래는. 봐봐. 지금 여기에 써있는 글 중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적혀있는 게 전부 뭐야? 원래 쓴 글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뭐야? 고쳐 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고쳐쓰기. 학교에서 혹시 고쳐쓰기의 원리 했어? 저기 배치, 재구성, 삭제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본 내용, 원래 쓴 내용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자? 고쳐쓰기 한번 봅시다. 알겠죠? 자, 원래 글부터 볼게요. 라면을 소개합니다. 라면은 많은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식품으로, 앞에 봐! 자,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라면은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자랑합니다. 자, 라면은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입니다. 이거 뭐예요? 라면의 정의죠, 정의. 자, 라면의 맛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수프입니다. 라면 수프는 형태에 따라 분말 수프와 액상 수프로 나눌 수 있다네요. 지금 뭘로 나눈 거야? 종류로 나눈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설명 방법? 구분. 자, 일반적으로 라면 분말 수프는 소고기 뼈, 닭고기와 같은 라면 국물의 기본이 되는 재료에,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야? 예시들이죠. 구체적인 예시들. 소금이나 간장을 첨가해서 간을 맞추고 그 외에 필요한 재료를 배합해서 만든답니다. 자,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말 수프 대신 액상 수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품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와 재료로 수프를 만들어야 소비자가 원재료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고 라면의 매력이 살아난답니다. 자, 다음 수프만큼이나 중요한 라면의 면발은 제조 방법에 따라 기름에 튀겨 만든 유탕면과 바람으로 건조해서 만든 겉면으로 나뉜답니다. 자, 이거는 제조 방법이 바로 뭐야? 기준이 되죠. 자, 그래서 기름에 튀겨 만든 유탕면과 그 다음에 겉면으로 나뉜다. 무슨 설명 방법? 구분이죠. 자, 다음 유탕면과 겉면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까지가 뭔데? 비교. 다음 유탕면은 지방이 많고 열량이 높은 반면 겉면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습니다. 또한 기름에 튀긴 유탕면이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반면 겉면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까지가 바로 뭔데? 대조 활용되어 있죠. 자, 라면 면발과 달리 국수 면발은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부서지기 쉽습니다. 다음, 라면의 기본 조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적당량의 물을 냄비에 붓고 물이 끓으면 면과 수프를 넣은 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으로 라면을 끓이면 좀 더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수프를 먼저 물에 넣고 끓이다가 물이 팔팔 끓을 때 면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면발이 붙지 않아 맛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대요. 수프가 섞인 물은 맹물보다 뭐가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면발을 익힐 수가 있대요. 자, 면발을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면 속까지 완전히 익게 되고 익히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쫄깃한 식감을 준답니다. 자, 여기 지금 때문에 네모 무슨 설명 방법? 인과. 자, 다음 라면 영양 성분은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네요. 무슨 설명 방법? 분석. 자, 이 세 가지 필수 영양소의 비율이 대략 62대 8대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라면은 비교적 영양이 균형 잡힌 식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어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라면에 관한 새로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최근 우리나라 라면의 수출량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라면은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으로 자리 잡은 라면, 앞으로도 각자의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라면을 즐겨봅시다 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본문 내용이다, 그쵸? 자, 그래서 본문 안에서 활용되어 있는 설명 방법, 요거는 그냥 딱 하는 순간 문장 바로바로 나와야 돼.
알겠죠? 자, 다음 혹시 학교에서 고쳐쓰기 수준에 대해서 배웠어요?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단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안 했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고쳐쓰기 볼게요. 고쳐쓰기 이론. 자, 학교에서 요거는 배웠다며. 고쳐쓰기 방법. 삭제, 랑 대치, 다음 재구성. 삭제는 뭐야? 그냥 없애는 거야. 그 다음에 대치는 뭡니까?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대치라고 해요. 알겠죠? 또는 위치를 바꾸거나 어떤 해당 표현을 정확하게 똑같이 그 위치에다가 딱 옮겨서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겁니다. 대신 위치하게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또 다른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딱 얘를 대체할 수 있을 다른 단어로 또 막 위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대치. 재구성은 뭡니까? 원래 쓰여 있는 문장이 있어, 단어가 있어. 여기 안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다시 구성하는 겁니다. 문장을. 그걸 우리가 재구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제목부터 봅시다. 자, 입맛을 사로잡는 라면 맛의 비밀. 자, 지금 라면을 소개합니다 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제목을 바꾼 이유는 뭐야? 예상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원리야? 삭제, 대치, 재구성 중에 뭐야? 자, 대치라고 하는 거 바꿔치기는 거는 바꿔치기.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을 어떻게 했어?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치를 통해서 이제 제목을 바꿨죠. 자,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라면에 관한 색다르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대요. 잠깐만.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삭제, 대치, 재구성. 여러분도 혹시 삽입이라는 말 그것도 배웠어요? 추가였나?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이었나? 추가였던 것 같은데. 추가 맞아.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 이렇게. 어떤 내용? 잠시만. 오케이. 자, 대치를 이동으로 바꾸고 이동, 삭제, 그 다음에 추가가 첨가네요. 자, 이렇게 하면 맞아요. 첨가, 삭제, 이동, 재구성 맞나요? 유빈아 맞아? 재구성 없다고? 그럼 다시 얘기해주세요. 이동, 첨가, 삭제. 세 개가 끝이라고?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첨가, 삭제 이렇게. 그럼 첨가는 더해지는 거고 삭제는 없애는 거고. 그럼 바꾸는 게 전부 이동이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라면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이동이라고 했어요? 그건 얘기 안 했어? 안 했다고요? 그럼 물어보는 거 안 했다고요? 그냥 요거 세 개를 알려주기만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고쳐쓰기가 뭐가 적용되는지는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자, 라면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은요, 지금 예상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표현으로 고친 겁니다. 바꾼 거예요. 교체인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라면에 관한 색다르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건 뭐야? 지금 첨가한 거야. 원래 없던 문장이잖아. 그러면 없던 문장을 첨가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될까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의도. 뭐 때문에 하냐고. 자, 그래서 다룰 내용을 안내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친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요거는 지금 뭐 한 거야? 문단 이제 나누기를 한 거죠. 문단 나누기.
그럼 문단 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뭔데?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앞에는 무슨 얘기야? 수프 얘기야. 밑에는 무슨 얘기 할 거야? 면발 얘기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위에는 수프 얘기, 밑에는 면발 얘기. 그래서 문단을 나눠준다. 자, 그러면 문단을 나눠주는 이유 여기 있네요. 알아보기 쉽게. 왜?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알아보기 쉽게 문단을 나눠야겠어. 자, 다음. 요거는 삭제죠, 삭제. 라면 면발과 달리 국수 면발은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부서지기 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혹시 앞에서 통일성을 해친다. 통일성이 없다. 이런 말 했어. 통일성과 관련된 말. 안 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뭐야? 그냥 중심 내용과 관련 없어서 삭제했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다음 표현 바꿨습니다. 어떤 표현을 쓴다? 명확한 표현을 씁니다. 자, 설명문에서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할까요?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하죠. 자, 다음. 이게 끝인가?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접속 표현이라고 합니다. 접속 표현을 통해 문장 간의 연결을 고려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바꾼 겁니다. 성향을 뭘로 바꿨어? 취향으로 바꿨어요. 자,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바꾸기 전 본문이 뭔지, 바꾸고 난 이후의 본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에 이 바꾸기 전 본문 있잖아. 그냥 그게 이제 시험지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거 나오고 나면은 뭐 찾으라고 하냐면 그냥 본문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고쳤어야 될 표현 다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술형으로. 그러면 다 찾아가지고 옳게 고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요 고치기 전, 고치고 난 후 알아야 되고요. 뭘 뭐로 고쳐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바꿔주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고쳐쓰기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네. 고쳐쓰기 이거밖에 없어. 고쳐쓰기 원래 되게 헷갈리는데. 어? 아, 근데 이런 게 있구나. 학교에서 혹시 이거 냈어? 내용 조직 표현? 아, 교육과정 바뀌었군요. 자, 그럼 요거 알아두죠. 여기 별표 5개. 페이지 199페이지. 방금 쌤이 아까 내용 조직 표현 요거 있잖아, 그치? 요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글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고쳐쓰기 이제 방식인 거죠, 방식. 자, 내용 수준에서 고쳐쓰기 뭐 있다? 이어질 내용을 안내하는 문장 추가하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싹 외워야 돼요, 싹 외워야 돼. 무슨 문장 추가했는지까지 다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중심 내용과 관계없는 문장을 삭제하려고 한다. 자, 그럼 이거는 뭐랑 관련 있다? 전부 내용과 관련 있는 거야. 이어질 내용, 중심 내용. 맞죠? 자, 그다음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야? 문단 조직을 말하는 거야.
이게 왜 문단 조직이야? 아까 내용 조직하게 했었잖아. 내용 조직하게 하면서 개요 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조직과 관련된 건 전부 뭐랑 관련되어 있다? 문단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 문단을 내용에 따라 두 문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요 표시로 문단 나누기 표시했었죠. 혹시 여러분들 고쳐쓰기 기호도 학교에서 배웠어? 이거 위치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사이에 또 집어넣는 거, 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건 안 했어? 오케이. 자,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단어를 추가하려고 한다. 자, 잘 보세요. 이거 뭐 추가하려고 한 거야? 아까 그 접속 표현 추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였나?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게 왜 문단 수준일까요? 뭐랑 뭐를 이어주기 때문에?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장의 수준이 아니고 문장보다 더 넓은 문단의 수준인 거야. 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가지고 이으면 문단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그러나 추가하는 거 표현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 많이 헷갈려요. 단어 추가했는데 표현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 의도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문단 수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조직 수준으로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표현 수준에서 제목을 관심을 끌만한 것으로 바꾸는 거. 표현과 관련된 고쳐쓰기죠. 그 다음에 모호한 표현, 명확한 표현으로 고칩니다. 뭐뭐일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 문맥상어 올리지 않는 단어 교체하는 거 있었죠. 성향을 취향으로 바뀌었죠.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가를 나로 고쳤을 때 따라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장을 따라서 우유, 다시마, 미역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 우유, 다시마, 미역 등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예시. 예시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줄까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독자는 그래서 전하려는 말을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자, 쉽고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식품 합격. 그게 뭔데? 우리 모르잖아. 맞죠? 근데 예시로 정해주는 거야. 우유, 다시마, 미역 등 이러면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쳤을 때 이제 효과일 거고요. 자, 다음 요거는 아까 비교가 되죠. 본문하면서 했었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3-2단원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올 때 되면 뭐가 끝나 있을까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싸그리 다 끝내 있을 거야. 맞죠? 우리 1단원은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요거 3단원 오늘 한 번에 다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3단원 문제를 전부 다 풀어올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자습서 맨 뒤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풀고요. 마칩시다.